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반가워요. 뭐야? 우리 좀 너무 느끼했나? 느끼해. 자, 오늘의 주제는 벤치프레스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진료 보러도 많이 또 왔고, 벤치프레스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왼쪽 팔에 척골신경 아털구가 딱 있어가지고 팔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잘못하면 다음날 여기 저리거나 이제 아픈 증상이 계속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안전하게 좀 효과적으로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제를 이쪽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비교적 최근에 벤치프레스 관련된 환자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환자를 제일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운동이나 이제 파워리프팅 관련된 유튜브들 보면은 잡는 각도나 팔의 너비나 아니면 팔꿈치의 각도나 겨드랑이 각도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다르기도 하고 좀 어이없었던 것들이 좀 많았는데, 어깨 통증 하면은 사실 충돌증후군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뭐 벤치프레스를 넓게 하면 뭐 충돌증후군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벤치프레스 가동 범위에서의 어깨 운동으로는 충돌증후군이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충돌증후군이 있는 사람, 아니면 기존에 회전근개에 관련된 파열이나 기전근개 손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를 해서 악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벤치프레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을 할 때 당연히 통증이 있고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 벤치프레스를 어떤 자세로 할 때 어떤 병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식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경험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논문이나 실험 아니면 뭐 연구 이런 것들이 더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TMI 길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벤치프레스 할 때 그립의 거리, 그 다음에 몸통과 팔꿈치의 각도에 대한 이제 좀 기준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너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 벤치프레스 하는 사람들마다 너비는 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조금 넓게 잡는 편이거든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점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논문들에서 연구를 해놓은 걸 보면은 기준점이 다이아크로미알 링스라고 하는데 견봉과 견봉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보통 한 40cm, 42cm 전후로 나온다고 해요. 그거보다 좁게 잡은 거에 대한 연구는 사실 별로 없었고, 딱 그 어깨 너비, 그리고 어깨 너비의 1.5배, 그리고 2배, 그리고 그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에 이제 너비랑 그 몸통과 팔 각도, 겨드랑이 각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둘을 따로 언급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웬만한 이상의 무게를 들고 그립의 너비가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통과 팔, 그러니까 겨드랑이 각도가 결정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중량이 되면은 보통 팔꿈치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자연스럽게 잡은 그립 그대로 보통 각도가 정해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둘의 관계는 이제 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08년 논문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립의 너비가 견봉의 2배로 잡았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겨드랑이 각도가 한 75도, 어깨 너비만큼 잡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45도 정도의 각도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벤치프레스 하면은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 아니면 뭐 심지어 논문들에서도 되게 많이 언급되는 스포츠 의학 박사 토마스 맥로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84년 5년 전으로 해가지고 벤치프레스 관련된 종합적인 논문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팔 너비라든가 아니면 뭐 바페스라 그래가지고 운동을 할 때 바가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가, 초보자와 숙련자의 비교,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주제로 논문들을 많이 썼고, 내용을 추출해 놓은 걸 보면은 보통 그립을 넓게 잡으면은 가슴 근육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좁게 잡으면은 어깨랑 이제 삼두 근육을 위주로 쓰게 된다, 아마 이런 식의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문으로 정말로 많이 쓰이는 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1997년도에 너비에 따른 이제 가슴 근육의 활성도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1997년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신쌤이 말했던 가슴, 뭐 어깨, 삼두, 이두 이런 근육의 활성도가 넓은 그립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높아진다,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문의 부족한 부분이 근육별 활성도를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무게를 낮게 해가지고 측정을 했다라는 부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또 논문들도 좀 보면 2005년도에 이제 논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논문은 이제 너비에 따라서 근육별로 평가를 했는데, 가슴 근육 중에서도 위쪽과 아래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에는 좁던 넓던 뭐 차이가 없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가슴 아래쪽 근육 같은 경우는 좁을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삼두 같은 경우에는 좁을수록 효과가 올라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논문들만 보면 결국 너비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논문들 같은 경우는 1900년대 말이거나 아니면 2000년대 초반 논문들인데, 최근에 EMG, 그러니까 전기생리학적 검사가 좀 많이 발달을 해서 최근에 나온 논문의 경향성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립의 너비에 따라서 이제 근육들의 활성도와 관련된 논문 위주로 찾아봤는데, 2008년 논문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신전 단계가 있고 수축 단계가 있잖아요. 그 신전 단계에서는 활성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수축 단계에서는 그립 너비가 좁을수록 어깨 근육의 활성도만 증가한다라고 했고, 가슴 근육의 활성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17년에 나온 논문들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급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 경우에서는 기랑근에 해당되는 이두근, 이제 이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삼두나 어깨나 아니면 가슴 근육에서는 너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018년, 이게 비교적 가장 최근 논문인 것 같은데, 2018년에 따른 논문에 따르면은 너비보다는 이제 각도 위주로 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너비가 90도에 가까울수록 어깨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슴이나 삼두는 이제 너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논문들이 사실 방법론적으로는 차이가 조금씩은 있긴 있고, 그리고 측정 방법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언급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보면은 너비를 넓게 잡든 좁게 잡든 가슴 근육이랑 삼두근 같은 경우는 활성도 차이가 경향성만 조금 있을 뿐 전체적인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어깨 근육 같은 경우는 좁게 잡을수록 조금 더 많이 쓰고 넓게 잡을수록 어깨 근육을 좀 안 쓰는 것 같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넓게 잡았을 때 어깨 근육을 많이 쓰면은 가슴 근육에서 쓰는 힘을 일부 뺏어가가지고 어깨를 더 많이 쓰고 가슴 근육에는 덜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좁게 잡으면은 가슴에 쓰는 힘에서 어깨 근육의 힘이 추가가 되는 거지 어깨가 뺏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점은 어깨 너비에서 어깨 너비의 2배로 갈 때까지는 무게를 더 많이 들어요. 200%에서 정점을 찍고 2배보다 더 넘어가면 무게가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너비를 2배로 잡는 게 무게를 제일 많이 쉬니까 그게 운동 효과가 제일 크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실험들이 특정한 무게를 정해가지고 측정을 한 게 아니고, 그 그립 너비에서의 원RM이나 6RM 값을 찾고, 그리고 그 무게로 이제 운동을 했을 때 활성도를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파워리프팅을 하셔가지고 그 기록을 이제 증진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시라면 당연히 2배로 잡고 운동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근성장 목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라면 넓은 그립으로 높은 무게를 운동을 하나, 아니면 좁은 그립으로 적은 무게로 운동을 하나, 근육 활성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근성장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벤치프레스 하면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은 2018년도 논문에 따르면 가슴 근육의 힘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환자를 보면은 어깨가 제일 많이 다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관점이 좀 다른 게, 가슴 근육의 힘줄은 가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팔뼈 위쪽에 붙어요. 그리고 그 부위가 어깨 앞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신체 진찰을 해보면은 가슴이랑 연관되어 있었다는 그게 많이 보이거든요.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증을 주로 많이 호소를 하게 돼요. 보통은 이제 소염제 먹고 조금 이제 쉬다 보면은 큰 문제 없이 낫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 손상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깨 같은 경우는 1998년도 논문을 보면 그립을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어깨에 걸리는 토크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저는 넓게 잡았던 이유가 뭔가 어깨에 힘이 많이 걸리는 느낌이 있고, 이래서 운동이 좀 더 잘 된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아까 위에서 이제 어깨 근육의 활성도가 이제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줄어든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토크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토크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면은
IGHL이라는 또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Inferior Glenoid Humeral Ligament라는 말의 준말인데 이게 그 어깨가 좁아져 있을 때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다가 어깨가 넓어지게 되면은 팽팽해져요. 이제 해먹같이 돼 있어서 어깨 전방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인대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어깨를 넓히게 되면은 삼각근에 걸리는 힘은 줄어들고 그 인대가 관여를 하게 되면서 그 인대 쪽으로 늘어난 토크가 아무래도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또 어깨 주변에 있는 다른 인대에도 힘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관절 와순,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또 다른 구조물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논문들을 보면은 아까 말했던 흉근의 힘줄의 손상 다음으로 어깨 손상이 제일 많고 그 어깨 손상들 중에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충돌증후군이 아니고 그 IGHL이 관련된 전방 불안정성이 제일 벤치프레스와 관련된 어깨 손상으로 제일 많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깨를 넓히는 것보다는 좁히는 방향으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게 더 어깨를 아끼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전방 불안정성 얘기가 이제 잠깐 나왔는데 재활 측면에서도 좁게 잡는 게 맞다고 2008년 논문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어깨를 다친 운동 선수들에 대한 이제 재활 운동 모디피케이션에 관련된 논문인데 이 논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질환들이 이제 충돌증후군도 있고 어깨 전방 불안정성도 있는데 다 언급하고 있는 게 어깨 넓이 1.5배 이하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좀 재밌는 부분이 이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 충돌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벤치프레스를 할 때 벤치를 이렇게 잡지 않고 거꾸로 해서 잡아서 운동을 해라. 이렇게 잡는 이유는 충돌증후군에 해당되는 이제 근육이 전복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이두박근의 근육과 힘줄에 더 힘이 많이 가해지면서 어깨 안전성에 더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다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재활 치료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좁게 잡는 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점이 이 논문은 어깨 넓이 150%딱 어깨 넓이만큼 잡아서 그 두 가지 너비에 대해서 비교한 논문인데 이제 팔꿈치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제 내측에 가해지는 힘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측이 많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아틀과 더 심하게 일어나서 많이 아픈데 이게 좁게 잡으면 좁게 잡을수록 팔꿈치 안정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논문은 또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 근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너비가 넓으나 좁으나 이제 근화석도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그 내 어깨 너비의 1.5배 이하로 조금 비교적 좁게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팔꿈치에 통증이 있거나 팔꿈치의 안전성을 추가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깨 너비에 가깝게 잡는 게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요. 이거에 이하로 잡는 게 아무래도 벤치프레스 할 때 좀 더 안전하겠다. 이런 각도로 운동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운동 효과는 동일하면서 이제 안정성은 제일 좋겠다. 본인이 무게 진심이어서 허리부팅을 해서 내가 원활함을 꼭 재겠다 하면은 200%로 하세요. 네. 대신 안전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본인의 어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